자, 반갑습니다. 저 오늘 네이버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195달러입니다. 프리마켓장에서 한 5%에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 증시에서 마감을 했을 때는 16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보시면은, 자, 미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오늘 아침 7시에 나와줬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나와줬는데 2.8%의 반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자, 컨퍼런스콜에서 젠슨왕의 발언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5%대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밤 7시 기준인데, 오늘 이제 미 증시가 또 밤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열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대로 또 한번 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시총이 6,600조예요. 자,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로 인해 이 한 기업에 어마어마한 돈이 자금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자, 고점에서 저점까지 몇 프로 빠진지 아십니까? 자, 자로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로 몇 프로 빠졌냐? 자, 그어 볼게요. 자, 한 15% 정도 빠졌네요. 15%. 자, 보이시죠? 15% 하락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5% 정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저점에서 지금 프리마켓장, 자, 195달러까지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자로 한번 또 그어 보겠습니다. 자,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9% 정도 올랐습니다. 자, 방금까지 한 19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거저 한 10%대라고 봤을 때, 자,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6,600조 시총이 되는 이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고점에서 15% 빠졌고, 그러면서 저점에서 지금 10%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한 기업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반등에서 한 자금의 매수세가 660조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상승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만 보더라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많이 기다려왔고,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대에 거진 가까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프리마켓장에서 5%대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600조도 안 되는데 한 5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자, 지금 이 AI 버블런에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줬고, 실적이 나와줬고, 사상 최고치가 나와줬고, 그러면서 수급이 지금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AI 섹터로 또다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제가 저번 주부터 해서 이 AI 버블론에 관련해서 2주 동안 계속해서 투심이 흔들리면서, 자, 주가가 밀리니까, 증시가 밀리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계 내로라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무슨 재료가 나와줬습니까? xAI,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xAI와,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우디의 그 기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500메가와트의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I에 많은 투자를 하겠구나.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정책을 펼치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에너지부터 해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책을 펼쳐오고 있고, 그리고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원전 활성화에 탈원전 정책을 펼쳐왔던 유럽,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뛰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전 활성화에.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AI를 보고 있어요. AI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 자체가 AI 섹터로 또다시 들어와줬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해 봤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보시면은,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 힘을 모으고 있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주면서 자, 고점과 저점이 점점 모아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힘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1년도 팬데믹 상태권 때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한 4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이미 밑에서 바닥 다질 만큼 다졌고 힘 모을 만큼 모은 다음에 위익 구간의 매물대까지 지금 다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미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지금 30만원 라운드픽의 자리까지 그냥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런가 동시에 그 위에 구간의 주요 매물대를 우리가 또 체크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그리고 두나무의 이 합병의 기대감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CBDC는 결국에는 국민의 자산과 그리고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다, 기술이다 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지니어스 법안만 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가 됐고, 그런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법안이 이번 달 내로 나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 로봇,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삼각 수렴 패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힘 모을 대로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자, 수급 들어와주기 시작하게 된다면 21년도 최고점 자리까지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맞아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점 자리에서의 매수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내로 끝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해서 네이버만큼 잘 구축한 기업도 없고, 그런가 동시에 그리고 이 두나무까지 합병이 됐을 때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한 40조 정도 되죠. 그리고 두나무가 한 15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합병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총 늘어나고, 그리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정도 나와줬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 인프라도 구축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대장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서 법안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대장주로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AI 섹터로 지금 수급이 또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주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뜨기 시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고점 돌파해 주면서 위익 구간에 올라갈 구간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기회 잡아가야 된다, 매수 타이밍 잡아가야 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기관 창고에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맞아요, 연기금. 연기금에서 물량이 들어와준다는 것은 정말 그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미래의 가치에 있어서, 그리고 조만간 큰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투자자 거래량을 체크를 할 때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줬는지, 어느 구간에서 들어와줬는지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가 동시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최근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줬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 9월 20일부터 해서 좀 비중 많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던지고 있긴 하지만 자 보유량 측면에 있어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 지금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반등 이후에 고점 자리에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자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주재자가 누구예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 수량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을 갖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밑에 구간에서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이후에 조정이 나와주기 시작했던 구간부터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지금 점차 증가했는데 이 물량들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분할 매수 타이밍, 저점 타점들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분봉 차트로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매물대 한번 체크해 줬죠. 위에든 밑에든 지금 매물대 체크해 주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시간에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사상 최고치 찍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대감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두나무의 이슈도 어제 시간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료 상승 모멘텀에 관련해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의 매수 타이밍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또다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해 있고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하방 압력이 가해진 건 사실이요. 그런데 어제 기점으로 해서 61선 지켜줬고 구름대까지 지지해주면서 이탈이 나와주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건 일단 대차 잔고 수량을 봤을 때 지금 수량은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고 상한 수량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수량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다? 맞아요. 고점 자리에서 줄어들고 숏커버링 들어와줬고 그러면서 또다시 공매도 물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오늘 하방 압력이 가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공매도 그 대차 잔고 수량이 늘어났던 시점에서의 그 위에 구간의 그 대차 물량들이 그리고 위에 구간의 매물대들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일시적인 눌림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 일본의 그런 견제로 인해 또 시장이 또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아침부터 제가 선물, 파생 상품 다 체크해 봤는데 어제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줬고요. 자, 선물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경우에도 롱포지션 외국인들의 파생 상품을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시면은 종가 기준에 어제에서도 한 2,000 정도의 물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장에 이제 또 어떤 수급이 나갔냐면 풋옵션의 파생 상품이 나갔어요. 청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외국인이 지금 증시, 코스피 증시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오늘 시장 종합만 보더라도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에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풋옵션 해지로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관련해서도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지 상품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봐야 할 건 일단 일시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미 증시에서의 오늘 본장이 열리면서 상승을 보여줬을 때 당연히 내일 아침은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우리도 오늘 밤중에 어떤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아침에 또 어떤 미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시황이 어떻게 또다시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시황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지금 자리에서 아침장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결국에는 이대로 밀리면서 또다시 이 바닥 구간 이 상승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릴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면 여기서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올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봐야 할 건 일단 상승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맞아요. 눌림목 나올 때마다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차거래 잔고 수량을 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파란색 선이 잔고 수량이잖아요. 잔고 수량. 자, 그런데 이 잔고 수량이 11월 초부터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조정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이 지점부터 해서 잔고 수량이 늘어났고, 그러면 그 금액대의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대차 잔고, 대차 물량들이. 그리고 공매도 물량도 그와 동시에 자 많이 쌓였다가 나갔어요. 청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권에 도달하니까 공매도 물량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공매도 물량으로 좀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공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자 고점 자리에서 지금 위에 구간의 매물에 공매도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점에서의 재매수 쇼커버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그런가 동시에 눌림이 나와줬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 맞아요.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들어와주는 그러한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매수 기회를 같이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40만원 부분까지 보고 있는데, 자 40만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뚫어야 할 매물대가 좀 많아요.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30만원 부근의 매물대를 이미 소화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위에 구간에 뚫어야 할 매물대는 또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디 자리에? 자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20년도 팬데믹 사건 이후에 21년도 최고점 자리까지, 그리고 지금 현 구간 조정 자리까지 만들어냈을 때, 지금까지 봤을 때 자 매물대를 보시면은 자 지금 밑에 권에서 매물 소화 후 지금 물량 담아내면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일단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할 게 이 자리죠. 이 자리 30만원 라운드 픽의 자리. 자 이 자리권에서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구간에 또 매물대가 또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보시면은 한 32만원 부근의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할 건 뚫어야 할 매물대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점 자리, 이 헤드앤숄더가 나와줬던 이 자리를 또 매물대를 체크해 보자면 자 얼마죠? 자 체크해 볼게요. 쭉 늘려보면 한 40만원 부근에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자 그러면 이런 이 매물대 체크와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매물대를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보시면은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물대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 위에 구간의 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매물대와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강력한 매물대, 우리는 그거를 체크해 가면서 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네이버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수가와 매도가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 드리고 있는데, 저와 같이 내일 마지막 눌림이 나오는 매수 기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자 네이버 종목명 그대로 네이버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답장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문자를 그냥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긴 하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돈이 될 수 있는 게 구독과 좋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서 무료로 받아가셔라. 대응 방법들, 자 구간별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수급과 그리고 앞으로의 나와줄 재료들이 또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11월 26일 이 일정까지 과연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자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271 번호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아요. 자 2파동에서의 눌림과 그리고 3파동에서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11월에서 투심이 흔들리면서 이 상승 파동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이 중간선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결국에는 앞으로의 뚫어야 매물대도 명확하게 잡혀져 있고, 그런가 동시에 이 중간선도 돌파를 해줘야지 명확하게 전고점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간선과 그리고 전고점 그리고 앞으로의 돌파할 이 위에 구간의 매물대를 우리는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대응과 그리고 시드를 늘려나갈 수 있는 타이밍들을 잡아 나가야 된다. 대차 잔고 수량이 지금 상한이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11월부터 지금 늘어났던 그 대차 잔고 수량이 완전히 상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때마다 누를 거예요. 그러면 누를 때마다 뭐가 나와요? 눌림과 동시에 쇼커버링이 나온다. 쇼커버가 나온다. 그런과 동시에 재료가 터지게 된다면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쇼스퀴즈로 그냥 그대로 올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장중 브리핑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이밍을 잡아 드릴 거니까 꼭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이버라고 문자 지금 바로 보내시면 늦더라도 아침에 보내드릴 거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는데, 자,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공포에서 사고 광기에서 팔아라. 자, 결국에는 무릎에서 팔고 어깨에서 팔라는 말도 있듯이, 자, 수급이 쏠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 다다르면은 자, 수급에서도 광기가 보일 겁니다. 광기가 보였을 때 종토방이든 그런 광기에 댓글이 달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남들처럼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대에 관련된 매도에 관련해서 그 관점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결국에는 계좌를 그냥 방치를 하고 제가 이때까지 분석해 놓은 이런 이 분석 데이터를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귀로 들으면서 한 귀로 내려보내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결국에는 자, 현물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면은, 주식을 들고 계시면은 결국에는 상승을 바라보고 상승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드가 늘어나면서 수익이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 증시라는 것은, 현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든 아니면은 큰 조정이 나오든 결국에는 조정이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뇌동매매로 안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전반적인 시장에 있어서 외인들이 현물을 같이 가져갈 때 자, 무엇을 가져갑니까? 풋옵션. 반대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풋옵션 상품을 같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해지 상품을 같이 가져간다. 우리도 해지 테마든 해지 상품이든 조정이 나와줬을 때 현물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다른 데에서 수익을 넣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굴려나갈지 안전자산에 관련해서 운용 방법들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자,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